자, 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철근의 부식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의 부식도 평가 방법은, 부식도 평가 방법. 시험 문제는 철근의 부식이 아니죠. 철근의 부식이 아니라 부식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 공법 유형이죠. 따라서 뭐 기본적인 대제목에 나온다? 평가 방법의 종류, 그 다음에 주요 평가 방법의 특징, 뭐 원리 같은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평가 방법의 적용 시 주의사항.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아이템이 되겠죠. 플러스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이 평가 방법의 부식도 측정 원리요. 원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한다? 평가 방법의 활용, 결과의 활용. 이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 아이템에 대해서 종류를 얘기한다면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직접 방법이냐, 간접 추정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파괴적 방법이냐, 비파괴적 방법이냐, 파괴적 방법이냐, 비파괴적 방법이냐 하는 거죠. 파괴적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면 되나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쪼아내기. 쪼아내고 유관 관찰하면 가장 쉽죠. 쪼아내기. 이제 예를 들어서 쪼아내고 그 다음에 유관 관찰을 한다. 뭐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드릴링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간접 추정법인데 중성화가 됐다면은 철근 부식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뭘 한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통한 어떤 중성화 시험. 이것도 있죠. 자, 비파괴 검사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전기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다? 자연전이법, 그 다음에 표면전이법, 뭐 선형분급법, 전이법 또는 선형분급법, 분급법.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서머 이미징이 있죠. 서머 이미징. 즉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온도 열화상 분석이에요. 온도 열화상 분석. 서머 이미징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식이 생겼다고 한다면 전류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전류는 안 통하고요. 전압은 작아져요. 전압이 커져야지, 즉 전위차가 커져야지 흐름이 잘 생기니까 만약에 부식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뭐 한다? 전류는 떨어지고요. 전압도 떨어져요. 전류라는 거는 전압이 차이가 커야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항값은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평가하는 방법인데 온도 열화상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에요? 전류가 잘 안 전압이 떨어지니까 그 전기를 통해 보면은 열 특성이 틀리다라는 거죠. 열 전도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커지면 열이 많이 나겠죠. 열이 많이 나니까 열화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방법, 열적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떤 전기적인 측정 방법이나 열 특성, 열 전도 특성 가지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잘 쓰셨다. 종류 특징, 유의사항, 원리도 썼다. 이러면 몇 점이요? 59.9. 계속 얘기하지만 기술사 시험은 뭐가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의 지표가 경험화돼서 현장의 어떤 실무 경험을 통해서 경험화된 답안인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부식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평가 기술자가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의 자격은 어떤가요? 이게 이 부분이 적정한가요? 또 장비는 검교정이 잘 돼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방법인가요? 신뢰성. 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책임 기술자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건 뭔가요? 책무라는 건 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자가 있는지, 자격자가 하는 거가 맞는지, 그야말로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게 아닌지, 또는 장비가 검교정이 되어 있고 어떤 신뢰성이 있는지,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정확도가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의 의무라는 거는 또는 책무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사 시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다? 현장에서의 평가 방법에 대한 현장에서의 책임 기술자로서의 어떤 의무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꾸 어떤 얘기를 꺼낸다? 현장, 또는 실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이나 개선 방안, 개선 사례 같은 것들을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니, 장비가 여러 장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비싼 장비, 조금 싼 장비, 또 신뢰도가 높은 장비, 신뢰도가 떨어지는 장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외주를 주고 그분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죠. 즉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현장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오늘 답안도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사처럼 아니면 이제 막 공부를 하는 분들처럼 종류나 어떤 주의사항이나 열심히 쓰시고 현장 얘기가 없다. 현장의 개선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기술사 취급은 못 받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얘기를 한다? 실무, 현장에 입각한 어떤 현장화된 답안, 경험화된 답안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요. 자꾸 평가 방법 말고 이외에 부식 대책 이런 부분보다는 뭐 한다? 평가 방법에 집중을 한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뭐 원리는 많은데 그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마치겠습니다.